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일단은 실력편 연습 문제, 최고 난도 문제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두 문제 다 수열의 극한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특히나 15번 문제, 지금 15, 16번을 풀 거거든요.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최고 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항이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이건 내신이건 가장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는요, 처음 공부할 땐 좀 어색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계산은 문제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수학적 상황이 등장을 하고 이거를 수식으로 바꿔서 이거를 계산하는, 다시 말하면 활용 형태 문제가 이제 가장 난해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게 같이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15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5번하고 16번은 미리 풀어보라고 했는데 풀어봤나요? 뭐 풀어서 답을 맞추기를 꼭 선생님이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논리적 오류 없이 완벽하게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문제에서 무언가 새롭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 뭐 이런 공통 부분을 R이라고 하자, 뭘 잡자, 뭘 거슬 때 만족하는 가능한 정사각형 최대 개수가 AN이라고 하자, 이런 말들이 이제 수학적인 약속이야. 이 문제에서만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건데, 일단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당연히 이런 값들을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식으로 표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산하는 건데, 연산하는 과정은 대부분 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식 세우는 게. 그러니까 A, 2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봐. A의 2n 플러스 1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봐.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 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아니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을 물어보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봤을까? 봤더니 A, 2n도 있고 A, 2n 플러스 1도 있고 A, 2n 마이너스 1도 있고 또 an도 아니에요.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짝수와 홀수에 따라서 짝홀에 따라서 여기 주어진 문자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짝수하고 홀수의 논리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AN이 아니라 A, 2n이나 2n 플러스를 물었다는 것은 짝홀에 관한 논리들이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어렴풋이 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나머지 정의들을 통해서 직접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맥시멈 x, 절대값 x, 절대값 y는 1이란 말은 둘 중에 크거나 같은 거, 뭐 그냥 뭐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둘 중에 크거나 같은 값이 1이라는 뜻은 만약에 x, 절대값 x보다 크다는 뜻은 절대값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뭐 x축 그리고 y축 그리면 절대값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x가 1인 점, 마이너스 1인 점. 근데 절대값 y나 x 중에 하나 중에 큰 게 1이라는 뜻이니까 만약 이 값이 1이라는 뜻은 이 값은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은 실제로 x가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서는 요 범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절대값 x가 더 큰 값이고 1이라는 뜻은 절대값 y는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0에서부터 1 사이, y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되는 거니까 이런 범위. 또 여기서도 역시 이런 범위. 만약 절대값 y가 1이라고 치면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범위가 돼서 여기는 이런 정사각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x, y가 2분의 1이니까 이번에는 또 역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생긴 도형인 거야. 그래서 요것의 내부와 이것의 외부의 공통 부분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큰 정사각형에서 나머지 작은 정사각형을 떼낸 요 부분.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을 각 변이 좌표축의 수직이고 내부 겹치지 않게 가능한 최대 개수를 an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조그만 정사각형을 넣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 자, 일단 이런 상황 알겠습니까? 이걸 촘촘하게 붙이면 최종적으로 몇 개를 그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요. 자, 일단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 수열단원에서 선생님이 수학 1에서 설명했었는데,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 그 새로운 정의를 글을 읽으면서 바로 파악한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야.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이나 내신은요, 그냥 평범한 사고력 가진 학생들도 노력에 의해서 이것들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본은 뭐냐면 바로 이런 추론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은 이걸 추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 하나씩 써보는 겁니다. 나열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논리가 내가 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직접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X축,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X가, Y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없애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뭐, 요렇게 이렇게 그었어요. 2분의 1이고요. 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은 뭐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한 변의 1인 것은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인 거죠. 여기 뭐 들어갈 수가 없네요. A1은 뭐 0입니다. 0.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A2를 한번 볼까요? A2를.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데 이 간격이 2분의 1인 거니까 이때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딱 채워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총 12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짝수, 홀수의 어떤 논리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A2까지만 구해놓고 그 다음에 0이고 10이니 그 다음에 24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거야. 네, 홀수도 구해봐야 됩니다. A3.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인 정사각형입니다. 3분의 1인 정사각형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길이에 이 3분의 1이니까 여기에 좀 1이잖아, 1. 그러니까 이 안에 정사각형이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3개.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도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요. 3개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총 9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9개가. 근데 그 중에서 답이 되는 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요거 되고 이거 되고 그 다음 이거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므로 5개의 5, 4, 20에서 20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갖다 굳이 뭐 이걸 다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 도형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까 n이 2일 때에는 이게 딱 맞물려가지고 여기 비어있는 칸을 빈틈없이 채웠는데 n이 3일 때에는 빈틈없이 채우지를 못하고 여기를 채운 다음에 이런 부분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간격이 2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2분의 1인 거니까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인 걸로 채워버리면 여기는 2분의 3, 다시 말하면 1.5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이 안에. 그러니까 한 개하고 반절이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한 변 길이 2분의 1인데 여기에 4분의 1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의 값은 2분, 약분의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게 짝수개가 될 때는 딱 정수개가 들어가고요. 이게 홀수개가 될 때는 이게 이렇게 몇 점 몇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반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 때문에 짝수 홀수가 달라지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일단은 하나씩 해보니까 알았어. 물론 답을 구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뭐 사실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답을 구할 때 바로 A의 2n을 구하셔야죠. A의 2n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방금처럼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A2n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2n분의 1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n분의 1인 거예요. 2n분의 1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정사각형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 당연히 이거 정사각형 2n개가 들어가는 거죠. 2n개가. 그러면 한 변 길이가 1인데 여기가 1인데 이 길이가 2n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2n개가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쏘리. 미안해요. 여기 n분의 1, n분의 1.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쏘리. 한 편 길이가 n분의 1이네. 여기 n개가 들어가요, n개가. n개가 쭈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총 2n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2n개가. 요 길이가 지금 여기가 2n개가 돼요, 2n개가.
여기 똑같이 2n개가 되는 거니까 a, 2n은 일단은 4n 제곱의 개수만큼이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변길이 n분의 1, n분의 1. 한 변길이 n분의 1인 잠깐만요. 이거 쌤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또 미안해요. an을 구하는 게 아니라 a의 2n을 구하는 거지. 처음 했던 게 맞습니다. 한 변 길이가 2n분의 1인 정사각형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총 2n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총 4n개가 됩니다. 이해겠습니까? 4n개, 4n개니까 결국에는 16n의 제곱개만큼이 이 커다란 직사각형,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요게 2n개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이 안에 들어간 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이 안에는 간격이 2n분의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2n분의 1로 나누시면은 요 값이 n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는 요 사이에는 n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n개가.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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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정확히 맞물려 있는 건 몇 개겠습니까? 여기는 2n개, 여기 2n개니까 총 빼기 4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구하게 되면 12n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a, 2n을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an을 바로 구하려고 하다가 an을 바로 구하는 게 힘들어. 짝수홀수에 따라 논리 달라지기 때문에 짝수홀수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요거는 뭐 문제가 없고요. a의 2n 플러스 1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의 2n 플러스 1은요. 한 변의 길이가 2n 플러스 1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n 플러스 1, 한 변의 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요 개수 몇 개입니까? 2n 플러스 1개니까 여기가 2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 커다란 정사각형 몇 개 들어있어요? 4n 플러스 2 4n 플러스 2 전체의 제곱개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 변 길이 2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여기 소에갈 길이는 2n 플러스 1개고 여기가 길이는 4n 플러스 2개고 이거 똑같은 거니까 전체 들어있는 개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기. 이제 안 되는 걸 빼주는데 홀수개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여기가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홀수개가 되는 경우는.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요걸 구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몇 개를 빼줘야 되는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2n 플러스 1개니까 이걸 잘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2n 플러스 1개니까 여기에 n개, 여기에도 n개, 여기에는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개가 있는 부분이 맞물려 있고 여기 위에도 n개, 아래도 n개가 해서 총 2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순수하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몇 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걸 몇 개 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이게 n 플러스 1만큼이 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니까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알겠습니까? 다시 여기가 2n 플러스 1이야. 근데 그중에 순수하게 내가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 n개밖에 안 되고요. 한 개는 맞물려 있고 또 n개는 여기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맞물려 있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딱 되는 것은 이 안 되는 것은 n 플러스 1개만큼 안 돼요.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 곱하기 4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16n의 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가 돼서 4는 사라지고요. 그래서 하면 12n 제곱 플러스 8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a의 2n 플러스. 이거 그럼 다 구했네요. a의 2n 마이너스를 또 구해야 됩니까? 그럼 a의 2n 마이너스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가 n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n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12에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8의 n 마이너스 1 하시면 12n 제곱 마이너스 24n 플러스 12 플러스 8n 마이너스 8이 돼서 구하면은 12n 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최종적으로 정답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의 2n 플러스 1 빼기 an이니까
이게 a의 2n 플러스 1이고 이게 an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고 나면은 분자는 8n이 남고요. 분모는 a의 2n에서 a의 2n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여기 12n 제곱에서 요걸 빼게 되면은 됩니까? 16n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최고차 계수가 16, 8이기 때문에 이 값은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하시겠습니까? 만만치 않죠. 최고 난도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계속 넘어갑니다. 이 문항은 방금 앞의 문제에 비해서는 논리가 좀 평이하기 때문에 할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하적인 아이디어랑 뭐 이런 게 필요해서 학생들이 좀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보겠습니다. 삼각형 A1, B1, C1의 내접원과 변 B1, C1 뭐 점점을 이거라고 하자. 삼각형 내접원이 있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내접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접원이.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걸 A1, B1, C1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접원이 중심이 있는 거죠. 자, 그때 요거 B1, C1하고 만나는 요점을 갖다가 쓰면 A2라고 놓은 거고요. 여기 갖다가 B2라고 놓는 거고요. 여기 갖다 문제에서 C2라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때 얻어지는 이런 삼각형을 또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안에 또 내접원을 또 그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알겠니? 그랬을 때 문제가 각 Bn, An, Cn을 알파 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B1, A1, C1 요 각이 알파 1이고요. B2, A2, C2는 요 각이 알파 2이고요. 또 내접은 그래서 그 다음에 알파 3, 알파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니 알파 n을 n과 알파 1으로 표시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n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렸을 때 어떻게 될지를 그리는데 그걸 바로 구하기는 힘들잖아요. 뭐 어떻게 구하느냐? 항상 구하는 게 점화 관계. n번 짱과 n 플러스 1번 짱 사이 관계를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1이라고 보지 말고 이걸 쌤이 알파 n이라고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알파의 n 플러스 1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구할까? 접선이기 때문에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중심하고 접선이 연결되면 수직이 되는 거죠. 이거 연결되면 당연히 수직이 되는 겁니다. 고1 때도 배웠었죠. 자, 그런데 이게 알파 n이면 90도 90도니까 요 각이 뭐 파이 마이너스 알파 n. 다시 말해 180도에서 알파 n을 빼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원에 대해서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니까 이 각은 요 각의 반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의 n 플러스 1은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1 알파 n 이렇게 하는 문제구나. 이런 점화 관계를 얻은 겁니다. 이걸 풀어갖고 알파 n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본지 알고 있나요? 알파의 n 플러스 1에서 k를 더한 값이 이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알파 n 플러스 k 이 형태를 바꿔서 치환해서 이걸 등비수열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가 항의 번호만 달라지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푸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네요. 그럼 K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전개해서 이거랑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전개를 해보니까 알파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n 마이너스 2분의 3의 K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K가 뭐하고 똑같냐면 2분의 파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2가 사라져서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인 거야. 알파 n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n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식을 새로운 수열인 뭐 an이라고 놓으면 여기는 an 플러스 1이 되고요.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an이기 때문에 an 등비수열이네요. an은 첫째 항 a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알파 n이 뭐라고요? an이 뭐라고요? 알파 n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a1이 뭡니까? 알파 1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요거 넘어가면은 알파 n은 3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1 빼기 3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끝.
자,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알파인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를 가면 이게 무한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입니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알파에는 극한값은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예전에 문제 풀 때도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풀 수도 있다 그랬었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라면 이 값도 똑같은 값으로 가는 거니까 이 값을 뭐 선생님이 m이라고 놓으면 m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은 m은 3분의 파이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연습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크게 수열의 극한 파트가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1단원 수열의 극한. 낮게 수열이 어떤 값을 수렴 발산하는지. 다음 시간부터 2단원 공부를 한 2단원은 급수입니다. 급수. 급수는 뭐냐? 이것들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열 단원에서 등차 수열 배우고 등차 수열의 합 배웠잖아. 똑같아요. 무한 수열을 배우는 게 1단원. 그것을 합하는 게 2단원. 기대하시고 다음 2단원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